이스라엘이 하마스 파괴를 위한 지상작전에 돌입했으며 미국은 전쟁 물자를 공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본격 내리기 시작해 물가 안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전역 7군데에 수소 에너지 센터를 세워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전자담배 뷰스알토의 6가지 종류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새 하원 의장의 두 번째 후보에 짐 조단 하원 법사위원장이 지명됐으나 최종 선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 거주하는 110만 명에게 남부로 피하라는 대피령을 내린 후에 기습작전을 시작해 하마스 파괴를 위한 지상작전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인질 구출과 민간인 피해 최소화에 신경 쓰면서 하마스를 해체시키려 나선 이스라엘에게 무기와 탄약 등 전쟁 물자를 공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량 학살을 저지른 테러 집단 하마스 파괴에 나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긴급 대피령을 발령한 동시에 가자지구에 지상 침투하는 기습작전을 단행하고 나서 사실상 지상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 특수부대는 가자지구에 직접 침투해 인질들이 있는 장소를 파악하려는 기습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병력은 탱크와 장갑차 등 중화기를 가자지구 북부 지역 접경에 집결시켰으며 곧 대규모로 침공하는 지상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야권의 라이벌 지도자들과 전직 장성들을 대거 참여시킨 전시 내각을 구성하고 하마스는 ISIS와 같다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ISIS처럼 하마스도 파괴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병력은 17만 명의 현역에다가 36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군병력을 침공시키는 지상작전을 전개하더라도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마스 지도자와 전투원들을 괴멸시키는 작전을 펼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비교적 일찍 끝날 수도 있으나 10년 전 지상작전 시 이스라엘군 수백 명, 팔레스타인 10,000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처럼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사 목표 750군데에 폭탄과 미사일로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이스라엘은 230만 명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 가운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남부로 이동하라는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 다리를 꾸려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가자지구 주민들로 일대 혼란상이 벌어지고 인도적 대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은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까지 급파해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라도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확약했습니다. 미국은 정밀유도탄, 기관단총, 포탄 등을 미군 수송기로 이스라엘에 공수하고 있으며 아이언돔에 필요한 요격미사일 등 요청하는 모든 전쟁 물자들을 무제한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레바논 헤즈볼라, 나아가 이란 등의 개입으로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사태를 억제하기 위한 듯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에 이어 두 번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지중해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들은 각각 정밀유도 크루즈 미사일 공격은 물론 핵공격까지 능력을 갖춘 구축함 최소 4척 등 스트라이크 전단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F-35 최신의 전투기, F-15 전투기들의 출격 대기령을 내린 데 이어 A-10 공격기 비행 중대를 애리조나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급파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이 매일 사야 하는 생활 필수품의 장바구니 물가가 본격 내리기 시작해 물가 안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폭등했던 계란값은 전년에 비해 14.5%나 급락했고 버터, 우유 등은 4% 이상, 닭고기와 소세지, 생선은 3% 이상 각각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서민 가정의 주부들이 느끼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가 본격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CNBC가 13일 보도했습니다.
9월에 CPI 소비자 물가에서 미국민들이 매일 사야 하는 생활 필수품의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 품목에서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연방노동부의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폭등했던 계란값은 9월에 전년보다 14.5%나 떨어졌습니다. 오렌지와 버터, 우유 등은 4% 안팎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닭고기와 소세지, 생선은 1년 전에 비해 3%씩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치즈와 상추는 2.8%, 감자는 2.1% 싸졌습니다.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 가격이 본격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미국의 물가 진정과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월의 소비자 물가에서는 식품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이외에도 상당수 상품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장난감은 전년에 비해 3.6%, 컴퓨터는 5.2%, 중고차는 8%, 텔레비전은 10.3%나 싸졌습니다. 상품 가격 중에서 의류는 전년에 비해 5.4%, 가구류는 6.6% 내렸습니다. 이는 강한 달러화 덕분에 수입 물가가 인하돼 미국민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팬데믹 시절 대혼란을 겪었던 지구촌 공급난이 대부분 해소돼 미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눈에 띄는 인하를 보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에서도 9월에는 건강보험이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이 37.3%나 급락했습니다. 항공료는 전년보다 13.4% 싸졌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흔들리다가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중동 사태로 다시 오를 위험이 생겨 아직은 불안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9월에 전달보다 2.1%, 전년보다는 3% 올랐는데 앞으로도 고유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 CPI 소비자 물가가 연율로 3.7%에 머물렀던 주 요인 중 하나는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비가 전달보다 0.6%, 전년보다는 7.2% 오른 수준이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CPI에서 주거비는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 이를 낮추지 못하면 물가 진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전역 7군데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 수소 에너지 센터를 구축하고 클린 에너지를 생산해 기후 재앙을 줄이는 동시에 수만 명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역사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풍력과 태양열에 이어 수소 에너지를 대량 생산해 산소 배출,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 변화, 기후 재앙에 대처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을 줄이기 위한 클린 에너지로의 일대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소 에너지 센터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를 방문해 클린 에너지의 하나로 꼽히는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소 허브, 즉 수소 에너지 센터들을 미 전역 7곳에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생산해낼 미 전역의 7군데 수소 허브들에는 인프라 투자법에 따른 정부 예산 70억 달러에다가 민간 투자 약 400억 달러를 포함해 500억 달러나 투자하게 됩니다. 재생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데 건설 노동자 20만여 명과 연구 근무자 10만여 명 등 33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수소 허브는 캘리포니아 수소 허브로 12억 달러를 투입해 22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등 3개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 대서양 허브가 신설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를 관할하는 아팔레치아 허브도 세워집니다.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는 걸프만 수소 허브가 건설됩니다. 미네소타와 다코타주 지역에는 허트랜드 수소 허브가 세워지고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건에는 중서부 수소 허브가 건설됩니다. 태평양 서북부 수소 허브는 서부 워싱턴주와 오레건, 몬태나주를 관할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풍력과 태양열에 이은 청정에너지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해내면 석탄과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 기후재앙을 축소한다는 야심찬 에너지 전환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곳의 수소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가동하면 연간 300만 메트릭 톤의 수소 에너지를 생산해낼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산화탄소를 2,500만 메트릭 톤을 줄여 탄소 배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550만 대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어서 그만큼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기후변화, 기후재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풍력과 태양열, 수소에너지 등 클린 에너지로 일대 전환해 네트 제로 온실가스, 즉 탄소 배출과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FDA 미식품의약국은 두 번째 인기 있는 전자담배인 뷰스 알토의 멘솔과 과일향 등 6가지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뷰스 전자담배를 생산하고 있는 레이놀스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투쟁에 나서 실제 판매가 금지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에 이어 인기 있는 뷰스 전자담배에 청소년 건강보호 차원에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은 레이놀즈사가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전자담배 뷰스 알토의 6가지 종류에 대해 시판을 금지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판매 금지되는 뷰스의 6가지는 멘솔의 3종류와 베리 과일향의 3종류로 니코틴 양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FDA는 뷰스 알토 전자담배가 어린이들과 10대 청소년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레이놀즈사가 뷰스 알토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대중건강보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중고교생들의 13%나 지난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가 갈수록 널리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해 있는 FDA는 2,600만 개의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99% 이상 결정했는데 수백만 개의 제품은 불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판매가 승인된 전자담배들 가운데 멘솔이나 과일향을 내는 개별 제품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 청소년 건강보호 차원에서 판매 금지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DA의 판매 금지 조치로 이 전자담배들이 시중에서 실제로 판매 금지될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카멜과 뉴포트라는 담배를 제조하고 있는 레이놀즈사는 즉각 소송을 제기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적 투쟁이 시작되면 실제 판매 금지 조치는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의 대명사가 된 줄 전자담배의 경우 FDA가 지난해 4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모든 줄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줄 전자담배 측이 소송을 걸어 실제로는 판매 금지 조치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 전자담배 측은 계속해서 행정소송과 항소 절차를 추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수년이 소요되고 그 도중에 새로운 종류의 전자담배로 변신해 시중에 내놓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새 하원의장의 두 번째 후보에 짐 조단 하원 법사위원장이 지명됐으나 하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선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의장으로 최종 선출되려면 공화당 하원의원 221명 가운데 4-5명만 이탈해도 안 되는데 그 정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조단 하원의장 선출에 공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새 하원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공화당 하원의 두 번째 드라마가 펼쳐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후보 지명자로 결정했으나 217표를 확보하고 있는지 불분명해 게임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두 차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두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비공개 투표에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124표를 얻어 어스틴 스콧 하원의원을 눌렀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공화당 하원을 탄압시킬 적임자라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대표적인 보수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를 처음 만든 공동 창립 멤버인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엔도스먼트, 공개 지지 선언까지 팔아놓고 있어 하원의장직에 근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첫 투표에서 조던 위원장을 113대 99표로 눌렀던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대표는 16명이나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공언해 하원의장 최종 선출에 필요한 217표에 미달할 게 확실해지자 하원의장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두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보수강경파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지명됐으나 하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선출에 필요한 217표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221명 가운데
4-5명만 이탈해도 하원의장이 될 수 없는데 비슷한 규모의 반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전했던 어스틴 스콧 하원의원은 조던 반대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고 스칼리스 하원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반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진인 마이클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조던 위원장이 나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조던 하원의장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반대파 동료 의원들과의 막후 협의로 마음을 돌려야 217표를 확보하게 되고 표 확보가 확실해져야 하원 전체 회의를 열어 새 하원의장으로 최종 선출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